자, 이번 시간에는 수군가 내용 들어갈게요. 자, 작가 미상이라고 되어 있고, 자, 얘는요, 뭘로 불러졌던 소설이냐면요, 판소리로 불러졌던 소설이에요. 항상 판소리로 불러졌던 소설은 여러 종류,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이더라도 여러 종류의 다른 버전이 존재한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또 다른 버전의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용 보면요. 별주부와 토끼, 속이고 속이는 이제 어떤 책에서는 뭐 별주부를 거북이라고 하지만 육지에서 사는 거니까 자라라고 보세요. 별주부와 토끼가 속이고 속이는 서로 속이고 속입니다. 지혜와 지혜죠. 꽤. 조선사회를 뭐 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는 판소리계 사설이다. 풍자하고 있다. 그러면 성격이 풍자적 성격이 있겠네요. 판소리 5마당 중에 하나로 별주부 타령, 토별과 토끼 타령이라고도 부른다.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다른 버전들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판소리 수군가는 상당히 많은 이본을 가지고 있지만 이본이 그거예요. 예. 다른 어떤 그런 스타일의 소설, 다양한 버전. 전체적인 흐름은 삼국사기 열전에 기록이 된 구토지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와, 삼국시대 때면 진짜 옛날이잖아, 얘들아. 그때부터 원래 버전이 있었나봐. 구토지설이라는. 아마 이제 여기서 구는 거북이와 이제 토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동물들이 주인공이 되는 우화적 수법을 바탕으로 자, 우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죠, 얘들아? 그 풍자를 시키는 거야. 뭐예요? 동물을 통해서 풍자시키는 건데 인간을 이 동물로 풍자시켜서 표현하는 게 우화소설이야. 우화적 수법이야. 재치있고 아기자기한 창과 안일이로 전체 구성하고 있으며 창은요 소리죠. 안일이는 뭐 하는 거죠? 옆에서 해설도 해주면서 또 뭐 하는 거야? 추임새 넣어주는 거죠. 위기를 극복하는 등장인물들의 재치와 해학적인 상황, 해학 알죠? 정치 상황과 집권층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통해 재미를 주는 작품이다. 자, 풍자가 들어갔다는 것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풍자, 우화적인 수법 이렇게. 그리고 다양한 이본이 있다. 이것도 객관식으로 나올 요소가 되게 많겠죠? 그리고 삼국사기 열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별주부와 토끼를 통해 조선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여기서도 글의 어떤 특성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주제는 자라의 충성심, 그리고 토끼의 기지, 지배층의 무능, 헛된 욕심이야. 자, 주인공을 누구로 설정하냐에 따라 주제가 살짝 달라지거든요. 자,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남의 용왕이 병이 나서 백약이 무효한데 도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백약이 아무런 약을 써도 무효,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야. 근데 어떤 신비로운 힘이 가진 도사가 나타나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걸 알려줘요. 결국 별주부 자라가 자원을 하여 토끼의 화상을 가지고 자, 이제 그림을 가지고 육지에 나가게 되는데 어렵게 토끼를 만난 수궁에 가면 높은 벼슬을 주겠다라고 속여 기지를 발휘한 거죠. 꾀를 낸 거예요. 그 속인 거야. 아까 속고 속이는 관계라고 했어요. 용궁으로 가게 된다. 간을 내놓으라는 용왕 앞에서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된 토끼는 자신의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답하고 이 말에 속아 넘어간 용왕은 또 용왕을 또 속이죠. 토끼가. 자라 토끼를 육지로 돌려보낸다. 어디로 돌려보내요? 육지로 돌려보낸다. 토끼는 자라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며 숲으로 도망가버리고 자라는 토끼똥을 약으로 가져가 용왕을 살리게 된다. 어떤 소설 측에서는 인삼을 구해서 줬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토끼의 똥을 가지고 그냥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웃기지 않아요? 네. 또 용왕은 그게 또 좋은 이야기인 줄 알고 또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빨리 들어가 볼게요. 안일이 별주부가 화상을 받아들고 생각을 하니 안일의 역할이 뭐라고요? 자, 안일이 이제 들어갈 건데 잠깐만. 자,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창가는 안일이, 판소리는 잠깐만요. 판소리는 이렇게 창이 있고 창은 약간 음률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안일이가 있죠. 예. 안일이는 일종의 그러니까 음이 없고 오로지 자유장단에 의해서 이제 마치 말하는 어조로 하는 거야. 그리고 보통 안일이는요, 이 장면이 바뀔 때, 다음 장과 그 장면 바뀔 때 주로 해설, 즉 사설을
얘기한다는 거야. 사설, 이야기, 해설을 좀 해준다는 거야.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게 안일이의 역할이다 라고 보세요. 자, 그럼 다시 내용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별주부가 화상을 받아들고 생각을 하니, 자, 화상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초상화라고 했죠. 초상화. 누구의 초상화죠? 토끼의 초상화죠. 받아들고 생각을 하니 어디다가 넣어야 물이 한 점만 묻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종이가 젖으면 안 되잖아. 생각도 못하여 목을 길게 빼어 목덜미에다가 턱 화상을 넣고 보니, 자, 어떻죠? 우리 자라가 목이 늘어나고 들어가고 하잖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용궁은 어디 있는 곳입니까? 얘들아, 바다잖아, 바다. 그죠? 자, 바다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근데 아까 자라가 육지에 있다 그랬니? 뭐, 진짜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네. 바다에 있기 때문에 바다하고 육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제약 때문에 그 종이가 젖을까봐 목덜미에다 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라의 신체적인 특징을 활용했다라는 거죠. 자, 이만하면 수로 먼 길을 무사히 다녀와도 물 한 점 묻을 길이 없겠구나. 자, 뭐 하고 있어요? 자, 안일이 아까 뭐라고 했죠?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용왕께 하직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저희 집이 누굽니까? 네. 저희 집 인사하고 집에 왔더니 별주부의 별주부 어머니께서 세상 간다는 말을 듣고, 세상이라는 거 어디죠? 육지를 얘기하는 거죠? 한번 만류를 해보는데 가지 말라고 걱정되잖아. 얘기를 하는 거야. 했는데, 자, 지금부터 무슨 내용이 들어가겠어요? 네, 별주부 모친이 이제부터는 하는 노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장단이 무슨 장단이다? 진양조 장단이에요. 자, 여기서 이미 장단의 종류를 잠깐 언급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장단은 일단은 느린 거에서 빠른 순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느린 게 진양조, 그러니까 굳이 뭐 가장 느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진양조, 느린 장단, 그 다음에 중무리, 그 다음에 굿거리, 중중무리,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느낌만 가져가는 거예요. 잦은무리, 그 다음에 중간에 그냥 생략하고 희모리가 제일 빠른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진양이라는 거 사람 이름 아니야. 진양조 장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 빠른 거, 느린 거. 느린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얘들아? 별주부 모친이 자기 아들한테 육지 세상, 즉 세상을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랑 똑같아, 얘들아.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너네들이 만약에 전쟁에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너네 어머님들이 잘 가라 하시겠어요? 자기 아들이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런 만류하는 상황에서 좀 슬프고 또 우울한 이런 분위기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진양조 잔단이 흐르고 시작을 해요. 여봐라 주부야.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누구예요? 별주부의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야. 여봐라 주부야 부르고 있어요. 네가 세상을 간다 하니 무엇하러 가느냐? 라고 묻고 있어요. 뭐 서리도 있고요. 3대 독자가 네가 아니냐. 3대 독자라는 것은 뭐죠? 이게 아버지 때,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아들, 다 아들만 한 명씩만 있는 집이야. 그만큼 귀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너 아니냐. 여기서는 별주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탄식 병이든 네 알들이 구하나여, 그러니까 보호해서 네 몸이 죽어져서 오이연의 밥이 된들, 오이 까마귀들의 밥이 된들 누가 손뼉을 두드리며 허이허이 날려줄 리가 누가 있더란 말이냐. 자, 서리법 사용이 된 겁니다. 자,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잘 보세요. 만약에 장탄식 병, 그러니까 가서 병도 들고 아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몸이 육지 세상에 가서 너무 아파. 병이 들어가지고. 응? 그러면 누가
누가 네 몸이 죽어서서 이제 사람이 옛날에 죽으면 까마귀들이 이제 막 파먹잖아. 만약에 시체가 들판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요. 근데 지금 별주부 입장에서는 죽지 않은 사람들이 없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병들어서 죽었으면 무덤 하나 누가 덮어줄 리도 없고, 심지어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밥을 막 얘를 막 살을 파먹으려고 하더라도 누가 야 허이 허이 하면서 그 새들을 쫓을 리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더란 말이냐라는 얘기는 너를 그 험한 곳에 가도 너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스럽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지 마라 주부야. 가지를 말라면 가지를 마라.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죠. 선생님도 하거든요. 야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이라 허는 데는 수중 인간이 얼른 하면 작기로만 위주한다. 자, 수중 인간이라는 건 물속의 인간. 그러니까 물속의 생물을 얘기하는 거야. 물속 생물. 물속 생물, 이것을 수중인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재밌죠? 네. 자, 의인화한 거야, 의인화. 동물을 의인화한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이 우화적이다. 수중인간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나타나기만 하면은 잡기만 한다. 그러니까 낚시를 하던, 그죠? 아니면 물고기를 잡던, 물속에 있는 무엇이든지 다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인간 세상, 저 바깥 세상, 인간의 세상, 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육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지에 사는 모든 것들, 위험하다라는 거죠. 옛날에 너의 부친, 그러니까 별주부의 아버지도 세상 구경을 한다고 가시더니 육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심리사장 모래 속에 속절없이 죽었단다. 그러니까 모래 속에서 제대로 구경도 하지 못했고 죽었단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네요. 이게 부전자전인가 봐. 못 가는 이라. 자, 뭐예요?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애절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반복하고 있고요. 네. 이거 뭐 했던 거냐, 그런데 얘들아? 판소리 소설이죠? 판소리야, 판소리. 그래서 운율감을 또 형성하는 요소로도 볼 수가 있다. 같은 말, 그죠? 네. 나를 죽여 이 자리에다 묻고 나면 네가 세상을 가자마는.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게 약간 판소리로 불러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사실 운율감이 여기 다 이렇게 있어. 네 글자 네 글자, 물론 이건 5글자지만 요런 식이야.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멜로디만 붙이면 굉장히 운율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세요. 네, 반복법과 자 글자 수 네 글자 네 글자 뭐 이렇게 반복. 나를 죽여 이 자리에 묻고 가면 네가 세상을 가지만은 살려두고 못 가느니라. 못 간다라는 말 계속 반복하고 있죠. 얘들아. 예, 반복법 사용됐어. 주부야 위방불의 가지를 마라. 위방불 무슨 뜻이냐. 여기 안 나와요? 네, 위방불 나오네요. 절개를 뭐라고 되어 있니? 위방불, 위험을 피하거나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는 말로 논어에 유래한다. 화상은 사람의 얼굴을 그린 것, 절행은 절개를 지킨다. 발의 길이의 단위예요. 그래서 한 팔을 이렇게 뼈을 때, 그러니까 한 발, 두 발 이렇게. 세납은 나팔 모양을 된 우리나라의 고유의 악기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가지를 마라. 그래서 그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엄마는 뭐 하고 있어요? 네, 위로하고 애원을 하고 있지요. 자, 여기까지가 장면이 끝난 거예요. 선생님 아까 안일의 역할 뭐라고 했죠? 네, 다른 장면이 들어가기 전에 해설을 해준다라고 했지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멜로디가 없고 자유 형식으로 되어 있고 다만 장단이 어떻게 된다? 장단이 자유야. 그러니까 아까는 뭐 진양조, 중중몰이 이렇지만 그렇지 않아. 자유롭게 말하듯이 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설명 어떻게 하나 보자. 나라의 환우, 문제가 개없어 있는데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풍파가 있사오리까? 자, 무슨 풍파가 있사오리까? 내 자식 충심이 그런 줄 내 이미 알았지만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네 기질을 보기 위해 충성스러운 의지에요. 만류를 하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얘가 일단은 뭐 한 거야? 일단 가기로 한 거니까. 하지만 만류를 해봄으로써 얘가 진짜 어떻다라는 거, 임금의 용왕에 대한 충성심이 있나, 그냥 놀러 가고 싶은 건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지요. 예, 떠보는 상황이다 라는 거야. 이어서
네 충심이 그러할진대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와라. 자, 이왕 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무사기한을 뭐 하고 있어요? 무사기환을 기원을 하고 있죠. 네, 잘 다녀와라. 아프지 않고.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들어와 부인의 손길을 잡고 당상의 백발 모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얘기하는 거죠? 기체 몸 평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었소.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야? 부인에게 자기의 어머니가 아프지 않도록 그리고 그 세상을 이제 구경하는 거 아니죠. 그 간을 구하러 온 자신을 걱정해서 병이 나지 않도록 당신에게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부 마누라가 울며불며 나오더니 지금부터 울며불며 나왔다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중중몰이 장단이에요. 그럼 아까 보니까 진양조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예요. 그쵸? 조금 더 빨라져. 왜 그러냐면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고, 그쵸? 그러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더 빨라지는 거야, 얘들아. 그쵸? 좀 빠르게, 약간 빠르게. 자, 중중무리는 진양주 상담보다 조금 빠른 거죠. 네, 지금 상황이 자기 남편이 이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울먹이면서 막 급하게 말을 하는 거야. 자, 여보나리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리듬감 있고요. 네 글자 되고 있고요. 세상 간단 말이에요. 웬 말이요. 위수파광 깊은 물에 양주마저 떠 맛 좋은 흥미 보던 이를. 자, 양주라는 거는 이제 깊은 용왕 속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용궁 속에서 양주 서로 마주 보면서 뭐야? 결혼한 거 아니야? 결혼. 그죠? 마주 보면서 이제 서로 이제 결혼할 때 옛날 홀레 때 술을 마시잖아. 그때 진짜 즐거웠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 신혼생활이 엊그제 같은데 이런 뜻이야. 다 버리고 만리청산을 가신다니. 이거 아까 말하는 세상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육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제 가면 언제 가요? 언제 와요? 자, 어떻게 하고 있죠? 언제 오냐라는 말로 또 운율과 명성하고 있다. 가기는 가되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못 잊고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무엇을 그닥 못 잊어요? 못 잊는데 바로 군신. 이거 뭐죠? 임금 신하의 충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임금과 신하의 충성. 자, 군신유의 장한 충성. 조정 사직을 못 잊어요. 자, 무슨 말이냐? 즉,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자진해서 사람이 아니죠. 선생님도 지금 별주부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별주부는 자기가 어떻게 했다? 자진해서 가는 거잖아. 자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충성심이 굉장히 있겠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즉 용궁을 잊지 못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자신을 얘기하는 것보다 뭘 못 잊고 가는 거야? 나라의 걱정을 얘기하는 거, 걱정. 조정의 걱정. 자기가 떠났을 때 용궁, 즉 용왕님이나 아니면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에요. 규중의 젊은 아내 절행지사 못 잊어요. 규중은 어디죠? 집안의 젊은 아내 누구 가리키는 거죠? 자, 별주부 부인이 자신을 가리키는 거야. 별주부 부인이 스스로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네. 자신을 가리킨다. 자, 그렇다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절행지사를 못 잊는다라는 표현 잠깐만. 그러니까 뭐라는가? 절의를 지키겠다라는 얘기예요. 절개를 지키겠다. 네. 절개를 지키겠다라고 스스로 이 아내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뭐 하고 있고요. 남편의 충성을 칭찬하고요. 스스로도 절행지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 절개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별주부 당신도 참 대단하던 충신을 위해서 떠난 당신이 너무 멋지고요. 자기 또한 절개를 지키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장면 넘어갈게요. 자, 다시 안일입니다. 그 말을 방불어나 뒤 진터밭 남생이가 흠일세. 자, 여기 진짜 재미난 게 이게 살짝 나오는데 해학적인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자, 그 말이라는 건 절행지사 하겠다는 말인데 사실 여기 잠깐 여기 이제 약간 편집자적 논평처럼 여기 해설을 해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 이분이. 그 말은 뭐 맞겠지만 이 집 진터밭에 이 뒷집 이렇게 표현할게요. 진터밭에 남생이도 있잖아. 자라랑 비슷한 종류야. 자라보다 조금 작나? 같은 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내가 절개를 지키겠다. 오케이. 그 말 믿겠어? 근데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딴 남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여기 남생이는 다른 인물이 되는 거다. 근데 이게 조금 상황이 약간 재밌을 수도 있죠. 해학적이기도 하죠. 그죠? 자, 총총히 작별 후에 수정문 밖성 나가서, 그러니까 용궁 밖에 나가면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수정문, 자, 여기가 바로 용궁과 세계를 연결해 주는 거죠. 살피고 오는데 가관이었다. 자, 어떻게 되나 볼게요. 이제 육지로 나가는 장면이 나오겠죠. 네, 됐고. 별주부가 한 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하야. 자, 다시 안일이에요. 화상을 피어, 아까 초상하라고 했죠. 분명히 토끼가 있지. 저기 앉은 게 토생원 아니오. 뭐예요? 생원이라는 어떤 그 직급을 붙여줬네요. 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토끼 얘기하는 거죠.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와. 자, 왜 아래턱을 밀고 왔죠? 여기에 뭐 숨겼어? 화상 숨겼잖아. 초상화 숨겼잖아.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요. 아래턱이 빳빳하야 토자를 호로 자로다 한번 불러보는데, 그러니까 토라고 해야 되는데 이 턱을 너무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 턱이 잘못 발음이 된 거야. 발음이 잘못된 거죠. 네, 이것도 일종의 어떻습니까? 해학적이죠. 웃기죠. 저기 주둥이 벌근하고 얼숭덜숭한 게 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이것도 어떻습니까? 바른상. 이 언어 유의 사용한 거고. 어떻죠? 얘들아? 그치. 해학적이다. 재밌잖아. 하고 불러보니 첩처산 중에 깊은 산의 호랑이가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데 자, 호랑이가 생원이라는 자기 이름에다 생원을 붙이니까 너무 좋잖아. 그래서 반겨서 왔대. 원래는 별주부가 누구 부르라고 했어요? 별주부가 토생원을 부르라고 했단 말이야. 토생원을 부르라고, 생원이라고 좀 관리 직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턱이 아파서 뭐라고 부른 거야? 호생원이라 부른 거고, 이걸 듣던 저 호랑이가 뭐지? 나를 이렇게 높이 부리다니 하면서 반겨서 오고 있어요. 이것도 어떤 장면이죠? 그렇지, 해학적인 장면이다. 자, 이번에는 엄몰입니다. 좀 빨라지는 거예요. 범이 내려온다. 자, 이거 반복하고 있죠?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이거 누가 가리키는 거예요? 호랑이 가리키는 거죠.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지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 아주 크다는 얘기인 거죠. 넘고 동이 같은 뒷다리, 전통 같은 앞다리, 새낙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이 추운 겨울 백설격으로 잔디뿌리 왕물에 쭈루루 헤치며 주홍이 딱 벌리고 앉아 흥행하는, 자, 음성상징어 사용된 거예요. 소리 흉내 낸 거죠. 산천이 다 되었고 위험이 넘치는 거죠. 태어나는 듯. 자, 여기까지의 빠른 그 장단의 묘사를 통해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오는, 자, 호랑이의 위험을 볼 수 있다. 자,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엎쳤을 때 놀란 거죠. 네, 놀랐어. 근데 그 처음에 이제 호랑이가 내려올 때 좀 웃기긴 하네요. 그죠? 이 부분. 그러니까 반겨서 내려온다라고 했던 이 부분은 해학적인 거 맞겠죠. 내려온다라고 생원의 말은 처음 듣는 것이라 웃겼다. 이 부분은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엄몰이 장단에서 그 내려오는 부분들, 범이 내려온다 이렇게 딱 묘사한 호랑이가 내려오는 묘사는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호랑이가 내려와 보니 아니래요. 아무도 없고 누워버린 새똥 같은 것밖에 없지. 그래서 어떻죠? 해악이야. 너무 놀래서 뭘 지른 거야? 똥을 지른 거죠? 자, 누워버린 새똥, 납작해진 새똥. 이거 웃기잖아요, 얘들아. 빗대서 얘기한 건데. 근데 진짜 똥을 지른 게 아니라 뭐죠, 얘들아?
놀래가지고 이 자라가 납작하게 이렇게 숨어있는 모습을 뭐라고 비유한 거예요? 누워버린 쇠똥입니다. 진짜 새똥 아니고요. 소똥 아니고요. 자라똥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놀란 자라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날 불렀나?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둥글 우둥글 납작이냐. 둥글 둥글 반복 사용된 거고요. 여기 대꾸도 사용된 거네. 그죠? 네. 아무 대답이 없으니 아마 이게 하느님의 똥인가 보다. 하느님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러니까 건강할 수 있다 이 얘기인가 죠. 이것도 일종의 어떻죠? 해학적이다. 호랑이가 그쵸?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꽉 집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서워서 누워있는 이 자라를 뭐라고 비유한 거야? 누워버린 쇠똥. 첫 번째, 두 번째. 하느님의 똥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비유한 거다. 겨우 입만 이쁘려내어. 자, 우리 통삼아 합시다. 호랑이 깜짝 놀라. 아, 거기 이제 새똥처럼 엎드려 있는 자라가 이제 이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말을 한 거야. 그때 호랑이가 놀랬겠죠? 이것이 날대로 통성명하자고? 오, 나는 이 상중을 지키는 호생원이다. 너는 명색이 무엇일꼬? 자,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수국천옥 주부공신. 자, 자신의 그 벼슬을 얘기하는 거야. 자라라고 허요. 자, 호랑이가 자라란 말을 듣고 한번 놀라보는데 왜 놀랄까요? 이게 보기가 쉬운 일은 아니겠죠. 중중물이. 자, 어떻죠 얘들아? 좀 더 장단이 빨라진 거야? 얼씨구나 절씨구나 절씨구나. 자, 요렇게 운율과 명성해요. 요내 평생 원하기를 왕배탕이 원이더니 다행히 만났다. 그래서 왕배탕이라는 게 옛날에 자라탕 같은 거. 맛 좋은 진미를 비어 먹어보자. 자라를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거야.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자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자, 뭐야. 자라가 꾀를 내는 거야. 지금부터 누구를 상대로? 호랑이를 상대로. 네, 꾀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자라가 아니고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물어요. 그럼 너 뭐냐? 그랬더니 자기 두꺼비래. 뭐예요 얘들아? 지금 두꺼비라고 말하면서 위기를 모면한다. 그치? 모면하고요. 지혜가 있다. 네가 두꺼비면 더 좋다. 너를 산채로 불에 살라 술에 타먹으면 만병회충 명약이라. 자꾸 이 소리에 좀 특이점이 잠깐 있어요. 뭐냐면은 용왕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힘이 없는 토끼의 간을 먹으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또한 힘이 센 호랑이조차도 자꾸 자기가 오래 살기 위해서 자라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이런 지배자들, 그죠? 지배계급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힘없는 자들 것들을 강타하는 지배계급을 비판한다라고 볼 수 있어. 비판하고요. 네, 하는 거죠. 힘이 강한 존재인 거잖아. 자, 이어서 으르르랑 이거 지금 뭐죠? 음성 상징어죠? 소리를 흉내낸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급세 맞은 것이 동의보감은 살라서 먹었는지 먹기로 만드는구나. 그 동의보감은 옛날에 그 의학서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의학서야. 그러니까 너가 동의보감을 많이 받구나. 그래서 내 몸이 좋은 건 나를 먹어서 좋은 건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안일의 부분입니다. 볏주부가 한 꾀를 얼른 내고 목을 길게 빼어 호랑이 앞으로 바짝 달려들어. 자, 뭐야, 목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제 호랑이는 그걸 눈앞으로 보니까 깜짝 놀라게 한 거야.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자, 목 나가요, 목 나가. 호랑이는 깜짝 놀라. 그만 나오셔, 그만 나와. 이렇게 나오다가는 하루 1,500발이 나오겠어. 어찌 그리 목이 들락날락 뒤움질 잘하시오. 오, 내 목 내력을 말할 테니 들어봐라. 누가 말하는 장면이죠? 자라가 얘기하는 거야. 자라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기의 뭐가 되는 거죠? 무기가 되는 거지. 내력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난 일, 지난 삶, 이걸 얘기하는 거야. 네, 거짓말 하겠죠? 희몰이 빨라지는 거야. 가장 빨라지는 거야. 우리 수국이 퇴락하여 자신의 나라를 거짓말 하는 거예요.
처녀 기와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가 목으로 철컥 떨어져 이 모양이 되었으니까 목으로 살리려고 그 기와집을 들어 올리다가 자기가 목이 이게 댕강댕강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들었을 때는 이 자라가 자기가 목으로 그 청칸 기와집을 들으려고 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힘이 어떻다? 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약간 허풍이 있는 거야. 명이 더러운 물은 즉 호랑이 쓸개가 좋다 하기로 돌이랑 귀시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 왔으니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뭐를 얻으려고 호랑이 쓸개가 좋다고 해서 거짓말을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힘이 세는 사람인데 내가 그때 목이 다쳐서 이래. 그래서 내가 들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호랑이 쓸개가 좋대. 너 잡아먹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가 일찍 호랑이냐 쓸개 한몫 못 주겠냐. 돌이랑 귀신이 이게 있느냐. 비수검 드는 칼로 이 호랑이의 배를 갈라라. 앞으로 바짝 끼어들어 돌이랑 이렇게 가르는 걸 흉내를 내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안일이 호랑이 다리를 꽉 물고 뺑 돌아오니 어찌 호랑이가 아팠던지 거기서 의즈 압록가까지 당도하겠다. 너무 아파서 막 도망을 가서 뛰어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압록가까지 간대요. 이거 과장법이 사용된 거죠. 거기서 제 혼자 장담하면서 하는 말이 이 참 용맹 무서운 놈이로구나. 자, 누구 가르치는 거야? 자라를 가르치는 거죠. 아마 이런 말 할 거야. 내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호랑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내가 이랬으니 망정이지 다른 동물 같으면 죽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추켜 세우는 거야. 그때 별주부는 호랑이를 쫓으는 곰곰이 생각해봤다. 호랑이라는 것은 산중의 영물이라 내 눈에 와서 보일진데 내 정성은 보기 위하여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자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 명물 중에 명물, 육지의 대장인 호랑이를 자기가 지금 만났어. 그리고 자기가 그 자기의 꾀로 호랑이를 몰아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뭐 하는 거야? 자화자찬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힘이 세고 똑똑하니까 내가 토끼집 하나 쉽게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이어서 이어서 목욕제기하고 정이 다시 산신제를 한번 지내보더라. 자, 산신제, 목욕제기하고 누구를 만나는 거 이번에 호생원이 아니라 진짜 토생원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쵸? 토끼를 잡기 위해서 사실 그게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몸과 마음가짐을 깨끗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걱정이 나오는데 이 걱정을 통해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시대 상황 그리고 문화적인 맥락, 가치관을 읽을 수 있는 거야. 모친과의 대화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친과의 대화에서는 자신이 가문을 중시하는 거죠. 가문. 3대 독자인 별주부가 까마귀의 밥이 될까 걱정한 자신이 가문 중심. 수중이야 물고기야 물고기. 세상의 무서움을 이야기하며 나가지 말라고 한다. 자식의 충심과 그리고 그 호연지기 그걸 생각해서 다닐 것을 얘기한다. 사랑하는 엄마의 모친의 마음과 충성심과 이거를 얘기한다. 마누라의 대화에서는 모친을 잘 보실 거를 부탁을 하고 정을 얘기하고 또한 아내의 절행지사를 절개를 지킬 것을 다짐하는 아내의 모습에서 또한 그 다른 남자가 될 수 있는 남성에 대한 염려가 있죠. 자, 여기서는 효신과 부부의 사랑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당시 윤리적 가치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임금에 대한 충성, 여성의 절개, 그쵸? 그 다음에 임금님의 부모에 대한 효, 이런 것들이 이 이야기 안에 윤리적 가치로 들어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호랑이가 등장하는 장면의 등장, 이것도 별표할게요. 자, 일단 호랑이가 등장을 했던 부분이에요. 자, 주인공을 실수로 부르죠. 그죠? 선생님이 근데 자신의 이름을 오해하는 부분에서 선생님은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서 그 지점을 강조하지 않았다면 일단 여기 부분은 해학적이라는 부분은 조금 정정을 할게. 정정. 부수적인 인물로 나온다. 네. 호랑이 외형모사에서는요 신명나게 드러낸 거야. 원물이 빠른 장담이에요. 과장법 사용된 거죠. 음성상징어 사용이 됐고요.
호랑이가 자신 높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인물로 설정을 하고 역동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자, 호랑이의 행동은 하나님 또한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왕배탕 먹고 싶다고 하고 또 두꺼비라도 먹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럼 호랑이의 퇴장은 신기한 행동 호랑이에 겁을 주니 도망을 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별주부의 기지로 도망가는 장면. 도망가는 장면에서 해악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가 나라의 권력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약간 조금 어리석은 이런 모습의 그런 사람을 상징한다. 자, 별주부의 산신제, 마지막 장면 목욕 재개하고 산신제를 지낸다는 것은 앞으로 일이 잘 풀릴 거라는 기대감. 근데 이제 왜 기대감이냐면 목욕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호랑이를 만남으로 해서 느끼기다. 그러면 왜 수군가에 호랑이가 들어있냐? 해학적 재미를 주기 위해서 여기 별주부가 이제 칼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섭게 위협하는 장면이 웃겼다. 라는 거죠. 그리고 호 선생이라고 잘못 들어서 웃겼다. 요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선생님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